당시 양양성을 지키는 장수는 안무사 여문안이었다. 곽정은 관직이 없었기에 양양성에서 명을 내리는 모든 문서에 여문안의 이름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의 모든 명령은 곽정이 내리고 있었다. 그런 곽정의 부인이 직접 영패를 가지고 오니 수문장은 즉시 성문을 열고 자기 말까지 황용에게 내주었다. 곽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안심이 되는 듯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말을 달려 남쪽으로 향했다. 황용은 딸을 혼자서 도화도로 보낼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쉽게 말머리를 돌리지 못하고 멀리까지 곽부를 배웅했다. 양양 북쪽은 한수를 사이에 둔 번성 말고는 수백 리에 이르도록 인적이 없었다. 양양 이남은 양양성이 굳건히 지키고 있었기에 몽골군의 침략을 피할 수 있었고 백성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생업을 유지해갔다. 20여리를 달리는 사이 날이 밝아왔다. 저 멀리 마을이 보였다. 마을에 들어서니 이미 아침장이 열리고 있었다. 부야, 남쪽으로 더 가면 의성이 나온단다. 여기서 함께 식사를 하고 나는 양양성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 말에 곽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 음식점에 들어섰다. 이제 곧 헤어질 마당에 입맛이 있을 리 없었지만 일단 쇠고기며 전병 등의 음식을 시켰다. 황용은 딸에게 연희갑을 건넸다. 그리고 저녁에 객점에서 묵게 되면 꼭 이것을 입으라고 신신당부했다. 또 도화도로 가는 길에 조심할 일을 포함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필요한 이야기를 모두 하고 있는지 자기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입으로만 무심히 대답할 뿐 눈언저리가 붉어져 있어 가엾기 그지없었다. 황용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해 고개를 돌렸다. 그때 마침 상점 앞에서 사과를 쌓아놓고 팔고 있는 게 보였는데 알맹이가 붉고 큰 것이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부야, 식사하고 있거라. 억지로라도 많이 먹어둬야 한다. 여기서 출발하면 의성까지는 가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을 거다. 나는 가서 사과 좀 사오마. 황용은 몸을 일으켜 사과를 파는 상점 앞으로 갔다. 사과를 10개쯤 골라넣고 돈을 치르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맑고 낭낭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백미 20근과 소금 1근을 이 자루에 넣어주세요. 맑은 목소리를 따라 황용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황색 도포를 입은 여도사가 한 양곡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는데 왼손에 아기를 안고 오른손을 품에 넣어 돈을 꺼내고 있었다. 그런데 아기를 감싼 강보가 아무래도 눈에 익었다. 아니, 저건... 자세히 보니 푸른색 주단에 붉은 말을 수놓은 것이 바로 자기가 직접 만든 강보였다. 그걸 보자 황용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돈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돈이 과일 광주리로 굴러떨어졌다. 그렇다면 저 아기가 내 딸 곽양이란 말인가? 황용은 살짝 고개를 돌려 여도사의 얼굴을 보았다. 아름다우면서도 살기를 띤 눈빛과 옆구리에 찬 불진으로 보아 바로 강호에서 악명 높은 정년선자 이막수가 틀림없었다. 황용은 이막수를 직접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익히 들어온 터라 그녀를 보는 순간 마치 이전에 만난 것처럼 친숙했다. 너무나 갑자기 닥친 상황이라 황용은 어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양이가 이막수 손에 있으니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면 틀림없이 양이를 해칠 거야. 황용은 곽양을 낳은 후 경황이 없어서 아기 얼굴도 자세히 보지 못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이막수에게 다가가 아기를 살짝 들여다보았다. 눈썹이 고르고 표정이 밝은 것이 무척 예쁘게 생겼다. 게다가 붉게 혈색이 도는 얼굴을 보니 아주 건강한 듯했다. 황용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기를 보자 그만 주르르 눈물이 흘렀다. 이막수는 셈을 마치고 자루를 받아들고는 상점을 떠났다. 황용은 저도 모르게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상황이 급하여 곽부를 부를 틈이 없었다. 큰 길을 따라 서쪽으로 향하는 이막수를 황용은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여자는 과의 사백이야.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다고 해도 부가 과의 팔을 잘랐으니 고묘파에서는 우리 곽씨 집안에 원한이 있다고 생각할 거야. 더 가다가 만약 과와 용낭자까지 만나게 되면 혼자서 세 사람을 상대해야 하니 아무래도 힘이 붙이겠지. 지금 손을 쓰는 게 상책이겠어. 황용은 이막수가 방향을 꺾어 남쪽으로 향하는 걸 확인하고는 숲으로 들어섰다. 그러고는 경공술로 숲을 돌아 나와 이막수 앞에 가서 기다렸다.
그녀가 다가오자 황용은 천천히 앞을 가로막았다. 정년선자 이도장 아니신가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막수는 자기한테 인사하는 이 아름다운 여자를 잠시 살펴보았다. 몸놀림이 매우 가벼운 걸 보면 평범한 사람은 아닌 듯 했다. 그녀는 무기 대신 허리춤에 옅은 황색의 죽장을 차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이막수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짓고 자루를 내려놓으며 마주 예를 올렸다. 곽 부인의 명성은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오늘에야 뵙게 되니 평생의 원이 풀린 듯합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무림에서 여류고수를 꼽으라면 단연 황용과 이막수였다. 청정산인 손부리는 비록 일찍 명성을 얻기는 했지만 무공은 이 두 사람에게 미치지 못했다. 소용녀는 나이가 어린 탓에 곽도왕자가 종남산 고묘에서 망신을 당한 후에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후 대승관에서의 싸움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그러나 이 역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라 아직 이름을 떨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황용은 동사 황약사의 무남동녀에 대엽이라 불리는 곽정의 아내였으며 그녀 스스로는 개방의 방주로 20여 년을 지냈다. 그리고 이막수는 강호를 독보하며 무림공적이라 불린 만큼 강호를 벌벌 떨게 만든 여인이었다. 그런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군. 두 사람은 서로 상대의 미모에 감탄하며 아래 위를 훑어보았다. 또한 강호의 명성을 날리는 인물이니 더욱 경계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서로 깎듯이 예의를 갖추며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도장께서 안고 계신 아기가 참으로 귀엽군요. 네 집 아기인지요?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혹여 듣고 비웃지는 말아주십시오. 부끄러운 일이라니요? 황용은 이막수의 말에 심사가 뒤틀렸다. 그러나 우선 아기를 빼앗을 방법부터 모색해야 했기에 이막수를 자극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다. 저희 고묘파의 불행이기도 하지요. 제가 부덕하여 사매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탓에 그만. 이 아기는 저희 용 사매의 사생아랍니다. 그 말에 황용은 내심 깜짝 놀랐다. 용낭자는 임신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생아를 낳는단 말인가? 분명 내 딸이거늘 어찌 내 앞에서 저런 거짓말을 할까?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 사실 이막수는 황용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기가 양과와 소용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라고 믿었다. 그런 이막수의 속내를 황용이 알 리가 없었다. 한편 이막수는 아직도 사부님이 소용녀를 편애해 고묘파의 비급인 옥녀심경을 사매에게만 가르쳐준 걸 원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황용이 아기에 대해 묻자 옳다구나 싶어 사매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숨김없이 털어놓은 것이다. 황용이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용낭자는 현숙하고 몸가짐이 단정하던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뜻밖이네요. 그럼 이 아기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아이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니 더욱 화가 나는군요. 이 아이의 아비는 제3의 제자인 양과랍니다. 능청스럽게 거짓 표정을 잘 꾸미는 황용도 이쯤 되자 참지 못하고 얼굴이 벌개졌다. 내 딸을 용낭자의 사생아라고 떠벌려. 게다가 그 아비가 양과라고. 지금 전현이 나를 대놓고 모욕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분노하는 기색은 잠시 얼굴을 스쳤을 뿐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야기는 정말 귀엽네요. 이 도장, 제가 좀 안아봐도 될까요? 황용은 품에서 사과를 하나 꺼내 아기 얼굴로 들이밀었다. 그리고 입으로 까꿍, 까꿍 소리를 내며 아기를 얼러주었다. 귀엽기도 하지, 네 얼굴이 이 사과 같구나. 이 모습을 본 이막수의 표정이 온화해졌다. 사실 이막수는 곽양을 빼앗아온 후 줄곧 깊은 산속에 숨어 지내며 아기 키우는 데에만 전념했다. 그리고 매일 돼지고기, 양고기, 쇠고기를 사다가 표범에게 먹이고 그 표범의 젖을 짜서 아기에게 먹였다. 그녀는 평생 악독하게 살기는 했지만 그녀라고 처음부터 악녀였던 건 아니었다. 곽양의 귀여운 모습은 이막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성애를 자극했고 나중에는 소용녀가 옥녀심경과 아기를 바꾸자고 해도 쉽게 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마저 했다. 그런데 황용이 아기를 안아보자고 하자 마치 제 친자식이 칭찬을 받는 것처럼 마음이 흐뭇해져 웃으며 아기를 넘겨주었다. 황용은 강보에 쌓인 곽양을 받아드는 순간 끝내 참지 못하고 아기를 잃은 어머니의 표정을 드러내고 말았다.
지극한 모성은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동안 밤낮으로 딸아이를 생각하며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걱정했던가. 그런데 이제 낳자마자 헤어진 아기를 품에 안으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런 모습을 본 이막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감격하는 모습이라니. 단지 아기가 귀여워서 저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군. 이막수는 얼른 다가가 다짜고짜 아기를 빼앗아 안고 뒤로 물러섰다. 황용은 넋을 잃고 아기를 보고 있다가 다시 빼앗기자 마치 이막수의 그림자라도 된 양 그녀의 움직임을 뒤쫓았다. 이막수는 땅에 내려둔 자루를 들고 아무렇게나 휘둘렀다. 그 바람에 자루 안에 있던 백미와 소금이 황용의 얼굴에 흩뿌려졌다. 황용은 몸을 솟구쳐 이것을 피했고 그 틈을 타 이막수는 불진을 뽑아들었다. 곽 부인 양과에게 이야기를 뺏어다 주기로 했나요? 황용도 이미 상대가 자기를 의심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이제 상황이 어렵게 되었으니 힘으로 아기를 빼앗는 수밖에 없었다. 갓난아기를 그렇게 막무가내로 빼앗아 가다니 너무 심한 처사 아닌가요? 곽대엽 부부께서는 그 명성이 강호에 자자하시던데 오늘 직접 뵈니 정말 명불허전이군요.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지금은 제가 일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이막수는 혹시라도 곽정이 주변에 있지 않을까 싶어 얼른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러나 황용이 그런 그녀를 놓칠 리 없었다. 황용은 몸을 날려 이막수의 앞을 막아섰다. 이미 그녀의 손에는 죽봉이 들려 있었다. 개방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타구봉은 이미 노유각에게 주었고 지금 가지고 다니는 건 다른 죽봉이었다. 이건 타구봉만큼 단단하지는 않았지만 길이나 무게는 타구봉과 같았다. 황용의 몸은 아직 땅에 닿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녀의 죽봉은 이막수의 등을 공격하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이막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불진을 뒤로 휘둘러 죽봉을 막아내며 반격에 들어갔다. 나와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 처음 만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내가 무리하게 군 것도 아니고 얘를 다해 대했건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공격한단 말인가? 이막수는 점차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무공이 황용보다 떨어지기도 했거니와 손에 아기를 들고 싸우니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황용의 죽봉이 싸우는 내내 아기한테서 멀리 떨어져 일정한 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 사실을 눈치챈 이막수가 황용에게 말했다. 곽 부인, 제 무공을 시험해 보시겠다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만 날이 아닌데 이럴 필요 있습니까? 이러다 누군가 실수라도 해서 이 귀여운 아기가 다칠까 무섭습니다. 이막수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빈정댔다. 정말 내 딸인 줄 모르는 건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건가? 시험해봐야겠군. 이막수의 말에 의문을 품은 황용이 그녀를 떠봤다. 아기 때문에 이미 10여 초씩을 양보했어요. 아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제 아기 목숨은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황용은 냉정하게 외치며 죽봉을 들어 이막수의 오른쪽 다리를 공격했다. 이막수가 불진을 들어 막았지만 황용은 불진을 상대하지 않고 그대로 봉을 들어 올려 왼쪽 가슴을 노렸다. 이 공격이 적중하면 이막수는 큰 부상을 입을 것이 분명했다. 당연히 그 품에 안겨있던 곽양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정광석화와도 같은 황용의 죽봉이 지금 막 곽양의 강보에 닿으려 하고 있었다. 물론 황용 정도의 고수가 정말 자기 딸을 다치게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런 황용의 속내를 이막수가 알 리는 없었다. 놀란 이막수는 급한 마음에 몸을 오른쪽으로 피했고 그런 와중에 허점이 드러났다. 곧바로 이막수의 정강이에 죽봉이 떨어졌다. 이막수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지만 다리를 벌려 중심을 잡았다. 겨우 일어선 그녀는 불진으로 앞을 막으며 소리쳤다. 곽 부인, 명성이 부끄럽지도 않으신가요? 어찌 어린 아기한테 그런 살수를 쓰시는 건가요? 이막수가 화를 내며 나무라는 품이 아무래도 거짓으로 꾸미는 것 같지는 않았다. 황용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아기를 보호하는구나. 황용은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때 이막수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황용은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고 이막수에게 말했다. 지금 강호의 여류고수라면 역시 이 도장과 저일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아기는 내려놓고 한번 겨뤄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이막수는 코웃음을 치며 속으로 생각했다.
네 남편이 온다면 모를까 너 혼자라면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있겠느냐? 곽 부인께서 굳이 가르침을 주시겠다니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황용은 이막수와 잠시 겨뤄보고 그녀의 무공이 자신과 엇비슷하다는 걸 느꼈다. 설사 아기를 빼앗는다고 해도 이막수가 죽기 살기로 덤빈다면 아기가 다칠까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당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우선 이막수를 제압하고 딸을 찾는 게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아기를 안고 있으면 제가 이겨도 이겼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내려두시고 무공을 겨루시지요. 이막수 역시 아기를 안은 채로는 황용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강호의 소문은 역시 믿을 게 못 되는군. 곽정 부부가 의롭다고 하더니 어린 아기에게조차 이렇게 잔인하게 굴다니 니년이 나와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이냐? 이막수는 주위를 둘러보다 동쪽 나무 아래에 풀이 자라 있는 걸 보고는 그곳에 곽양을 눕히고 가만히 토닥이며 달래주고는 몸을 돌렸다. 시작하시죠. 그 말과 동시에 아기를 어를 때와는 다른 살기가 번득였다. 황용 역시 자기 딸을 유괴한 이막수를 생각하면 100번을 죽여도 그 원한이 씻기지 않을 것이기에 마음속에 사리가 치밀어 올랐다. 이막수는 무림공적이 될 만큼 악독한 여자였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도 모두 저와 같은 줄 알고 있었다. 이막수는 황용이 자꾸만 아기를 훔쳐보는 모습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보였다. 여의치 않으면 아기한테 살수를 쓸지도 몰라. 이막수는 곽양을 가로막고 서서 황용과 대치했다. 그 모습을 보며 짧은 순간에도 황용은 많은 생각을 했다. 이막수를 100번 찢어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겠지만 잘못하다간 아기까지 위험해질지 몰라. 이 여자가 하는 걸 보니 우리 아기를 퍽이나 아끼는 것 같구나. 당분간은 이 여자 손에 맡겨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니 너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어. 잃어버렸던 딸을 눈앞에 두고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황용이었다. 이 도장 승부가 금방 끝나지는 않을 듯한데 그새 들짐승이라도 나타나 아기를 잡아먹기라도 하면 큰일 아니겠어요? 우선 아기를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마음 편히 싸워봅시다. 그러자 이막수가 물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 말에 황용이 웃으며 답했다. 이 도장은 아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 대결에 집중하지 못할 테니 내가 이기더라도 당신한테 핑곗거리가 생기는 셈이죠.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먼저 등나무 가지를 잘라 아기 주위에 둘러놓으면 들짐승이 다가오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겨룹시다. 그러면서 황용은 허리춤에서 단도를 꺼내 들고 이막수의 대답도 듣기 전에 먼저 숲을 속으로 들어가 온통 가시가 돋친 등나무 가지를 자르기 시작했다. 이막수는 혹시라도 황용이 갑자기 아기한테 살수를 쓸까봐 단단히 방비를 하면서 황용을 지켜봤다. 그러는 사이 황용은 등나무 가지를 열심히 잘라다 아기 주변에 겹겹이 둘렀다. 그녀는 모든 정신을 울타리 치는 데에만 쏟고 있었다. 곽 부인이 똑똑하고 꾀가 많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방어벽을 만드는 황용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이막수의 눈에는 그것조차 의심스러워 그냥 둘 수가 없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 말에 황용이 손을 멈추고 이막수를 바라보았다. 이 도장이 됐다면 그만해야죠. 그런데 이 도장은 우리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죠? 이막수가 그렇다고 하자 황용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양과가 하는 말을 들으니 우리 아버지를 조롱하는 글을 썼다죠? 뭐라고 했다더라? 도화도주 제자는 5이 1명을 상대하니 강호의 비웃음을 살 거라고 했다던데 맞나요? 그 말에 이막수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래, 바로 그거였구나. 오늘 계속 내게 달라붙은 것도 그 일 때문이었구나. 순간 이막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아기에게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 이막수는 황급히 몸을 돌려 등나무 가시가 둘러쳐진 곳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아기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이리저리 방향을 꺾으며 걸음을 옮기는데 도무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등나무 가시를 피해 가다 보면 어느새 울타리 밖으로 나와 있곤 했다. 마음이 조급해져 다시 시도해봐도 분명 들어갔는데 종국에는 나와 있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막수는 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안으로 발을 디뎠다. 그러나 옷자락만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질 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새 황용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을 보며 이막수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장 아기를 내려놓으세요. 그 말에 황용이 코웃음을 치며 아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제야 이막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난번 양과와 정령, 육무쌍이 집 밖에 흙더미를 쌓아두었을 때도 정면으로 공격할 수가 없지 않았던가. 황용이 등나무 가지로 만든 건 역시 그때 본 도화도의 구궁팔괴진이었다. 이막수는 낮게 신음했다. 우선 저 여자를 쓰러뜨리고 등나무 가지를 하나하나 잘라내며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군. 지금은 섣불리 아기부터 찾으려다간 저 여자 손에 당하고 말 거야. 마음을 정한 이막수는 몸을 솟구쳐 등나무 울타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착지했다. 황용은 그녀가 울타리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보고 속으로 비웃었다. 그런데 이내 상황 판단을 하고 멀리 떨어져 자신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자 절로 감탄이 나왔다. 취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의 결정이 빠르군. 강호의 이름을 날리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겠지. 오늘 강적을 만났구나. 이제 딸도 안전한 곳에 두었으니 황용은 더 이상 망설일 게 없었다. 어느새 눈에 사리를 품은 황용이 죽봉을 휘두르며 이막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막수 역시 살기를 풍기며 감아준 불진을 휘둘러 죽봉을 휘감았다. 그렇게 무림의 명성자자한 두 여류고수의 생사투가 시작됐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